pump up the volume, pump up the volume. Pump that bass. Please, would you mind saying that again?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순식간에 집 전체로 번져나갔다. 그리고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4명의 세입자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런데 현장 어디에서도 2층에 새들어 살고 있던 이태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집안에 갇혀 있다는 주민의 말에 따라 불길 속으로 뛰어든 소방대원들. 그러나 끝내 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10시간 뒤 경찰 조사 결과 이것은 단순 화재가 아닌 방화로 밝혀졌다. 그리고 방화범은 화재 현장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이태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0년째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내오던 이태수. 사건 당일 그가 집에 돌아온 시간은 새벽 2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아이고 술 냄새. 아니 지금은 몇 시인데 지금 어딜 쏘다니다 이제 들어오는 거야? 평소 내성적이었던 그는 술만 마시면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이날 역시 마찬가지였다. 진짜. 어디 가는 거야? 어딨어? 어디로 간 거야? 세대 문 좀 열어봐. 세대. 아니 세대 3층에 무슨 일이세요? 세대 나 좀 여기 좀 들어가면 안 될까? 아줌마 다치셨어요? 들어오세요. 어디로 간 거야? 죽었어. 에이씨! 결국 그는 어머니와의 말다툼 끝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것이다. 하지만 범행 사실을 묻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런 일이라뇨? 무슨 말씀이죠? 당신이 당신 집에 불 지르지 않았습니까? 왜 불을 질렀냐고요? 아, 그거요? 그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그놈이 그랬다니까요. 뭐라고요? 그는 자신의 집에 자기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 역시 그 사람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이다. 아드님이 언제부터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85년부터. 진술 과정에서 정신 이상 행동을 보인 이태수.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어렸을 때부터 불장난을 좋아했어요. 경찰은 곧바로 다가구 주택 방화 사건의 용의자 안녕하세요. 이태수에 대한 정신 감정에 들어갔다. 이태수 씨,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럼 평소 친구들이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 편이에요?
주로 혼자 지내. 기름 위에 걷도는 물처럼 사람들 틈에 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너의 약점을 알고 있지. 넌 비밀로 묻어두고 싶겠지만 네가 지은 죄가 많아 그렇게 태어난 걸 누굴 탓하겠어? 안 그래? 싫어! 그만해! 이태수 씨, 진정하세요. 자,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종이에다 집을 한번 그려보실래요? 부담 갖지 말고 아무 집이나 생각나는 대로 그리면 돼요. 상담 과정에서 죄책망상과 함께 극도의 불안 증세를 나타낸 이태수. 그는 심리 상태를 알아보는 집그림 테스트에서 특이한 반응을 보였다. 왼쪽 구석진 곳에 집을 그린 이태수. 그것은 그에게 공포증이 있음을 의미했다. 또한 강하고 굵게 그린 지붕과 벽선, 그리고 출입문과 창문이 없는 집. 그것은 자기 방어적이며 현실 도피적인 그의 내면 세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결국 그림 테스트 결과 그는 심한 우울증과 함께 대인관계 기피증, 그리고 더 나아가 정신분열적인 반응까지 보였던 것이다. 이태수 씨, 이번에는 이 그림 카드를 보고 생각나는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두 놈이 귓속말을 하고 있어요. 아 참나 그것도 이게 남자라고. 그래 맞아. 그 자식 말에 그거 참. 아이 꼴에 남자라고. 그래 맞아. 그 자식 말에 그거 참. 야마!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니가 이씨! 야! 니가 이렇게 잘났어? 얼마나 잘났어? 지나가서 놀아먹기 싫단 말이야 지가! 뭐야 지가! 이거 뭐야 이거! 야 이씨!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면서 약한 사람 앞에는 강하게 나오니 이런 자식들. 뒤에서 남의 험담이나 늘어놓고 괴롭히니 이런 자식들은 죽어야 돼. 이태수 씨, 잠깐 쉬었다 할까요? 이 선생님. 네. 좀 전에 저 사람이 한 얘기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좀 들어오시죠. 저 사람 이 길 가다가 자기를 쳐다본다고 남을 몇 번 폭행하고 그랬거든요. 맞죠, 김영사? 예. 이게 다 정신분열병에서 오는 행동 같아요. 정신분열병이요? 왜 그러는 겁니까? 정신분열병의 원인은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과거 저 사람의 이력을 통해 무엇이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했는지는 이제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집안에 무슨 큰일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너무 외로워요. 태수야,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아빠 가시는 마지막 길 옆에서 지켜봐 드려야지.
냄새. 진짜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오줌이나 찔찔 싸고. 나 진짜 짜증나지 않냐? 짜증나. 빨리 가자. 우리가 왕대생은 누구? 그야 뻔하지. 이태수 아니냐. 진짜. 야, 빨리 가자. 야, 이태수. 돈 있는 게 있으면 다 내놔. 얻어 터지기 전에. 나 돈 가진 거 없어. 이 자식이. 이건 뭐야? 이건 안 돼. 나 차비해야 된단 말이야. 이 자식 정말. 야. 태수 왔니? 얘들아, 이 자식 오늘 뭘 매다? 울어? 야, 그까짓 것 가지고 우냐? 진짜. 그만해, 그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심장병 넌 애들한테 놀림받는 거 그게 다 네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라고. 우리 집에 귀신 있어, 귀신. 그러니까 빨리 이사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집단 따돌림은 환자에게 심리적으로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는 열등의식과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켜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줄 것이라는 죄책망상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Why does my heart feel so bad?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인 그는 어머니마저도 심장병으로 앓아눕게 되면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을 수 없었다. 학교 생활 역시 순탄하지 못했다.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것이다. 그리고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인 압박감은 결국 죄책망상이라고 하는 정신분열병을 가져왔다. 스스로를 고립시켜가며 외부 세계와 분리된 채 살아가던 그는 성인이 된 후 술을 마시는 것을 계기로 마음속에 억압돼 있던 분노를 표출해 나갔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어머니였던 것이다. 집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죠. 만성적인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화가 나 있었고 자기보다 힘센 사람들에게는 그런 분노를 표출하지 못했지만 집안의 약자인 어머니에게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방어기제를 키워왔죠. 그런데 사건 당일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였던 어머니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순간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인 이태수. 그는 마침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던 것일까? 불을 지른다는 것은 정신역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죄를 씻고 싶다는
자기 처벌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불꽃은 남성 성기를 상징하지요. 유년 시절에 남성성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열등감을 극복하고 싶고 힘을 과시하고 싶었다는 의미도 되지요. 실제로 중학생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정신병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는 조사 대상의 5%, 이들 가운데 30%는 정신질환 징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이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은 일반 학생에 비해 무려 18배나 높게 나왔다. 학교 나가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박탈당한 거죠. 그러고 여러 가지 그룹으로 하는 활동이나 이런 데 끼어들지 못하고 그 결과로 우울해지는 아이들, 불안해지는 아이들, 또는 강박 증상을 갖는 아이들,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아이들,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학교 공포증, 더 심한 경우는 소위 정신분열병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드라마 속 이태수처럼 학창시절 집단 따돌림이 원인이 돼 정신질환을 앓아오다가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가 현실 세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5월 부모를 토막살이한 20대 청년 역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만성적인 우울증에 시달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 시절 또래들에 비해 체격이 왜소하다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그는 마음속으로 증오심을 키워왔다. 그리고 그것은 평소 자신을 무시해온 부모를 살해하는 것으로 분출됐던 것이다. 나가서 노래시키고 노래하고 나면 원숭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면서 원숭이 노래 잘 부르다 다시 재창이다 하면서 끌고 나가고 그랬을 때는 죽이고 싶은 증오가 떠올랐다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제 왕따당한 아이들이 그 내재된 어떤 기본적인 감정은 상당한 적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대감이나 공격성이 자기에게로 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살이 되죠. 자살하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타인에게로 향하면 타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살과 타살을 하는 게 그게 굉장히 다른 현상 같지만 공격성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자살과 타살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